여러분과 함께 과학교육론을 공부하게 될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와 만나게 됐을 텐데요. 임용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재도전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학생이나 재도전하는 학생이나 모두 열심히 하셔서요. 10개월이 지난 그때가 시험 볼 때가 됐을 때는 과학교육론 하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2012년도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실게요. 네, 2012년도 기출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그리고 공통과학 5가지 부분에서 과학교육론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느냐 하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과학 철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과학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2문제에서 3문제, 그리고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과학교수 학습 전략에서는 1문제에서 2문제, 심리학 부분에서는 1문제에서 2문제, 과학평가에서 1문제에서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2011년도 기출문제를 보신 학생은 알겠지만 크게 이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업 모형하고 교육 과정에 관한 이 두 영역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과학과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과학과 교육 과정, 2009년도 과학과 교육 과정 2가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업 모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2가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수업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과학 교육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를 저와 함께 걸러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간 10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 강의 계획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 문제풀이, 핵심 이론 강의, 모의고사, 이렇게 총 10개월 과정을요, 2달씩 나눠서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 2월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과학교육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교육론이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요. 이제 3,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심하다 그래서 막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기본 이론에서 한번 쭉 훑어봤던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깊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될 건데요. 기출문제, 그간 한 3년 이상 된 그런 기출문제 분석과 또한 아울러서 연습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면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7, 8월로 넘어가서는 여러분들이 1월, 2월, 3, 4월, 5, 6월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머릿속에 넣었을 텐데요. 그것들 중에 버려야 되는 부분과 정말로 내가 취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핵심적인 이론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강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의고사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 가서 시간을 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을 볼 때 많이 거쳤던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해서 이렇게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랑 10개월을 같이 할 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게을러지면 절대 안 되고요. 꾸준하게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사로서, 교수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계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든 할 때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용시험을 볼 때도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은 1년이 남았어 라고 시간을 길게 두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1년이 아니라 10개월입니다. 10개월을 또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길지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을 쭉 10개월 단위로 그 다음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계획을 짜서 이때 과학교는 어떻게 나누어서 공부를 할지를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짰을 때 계획만 짜고 내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고 학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습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그것도 10개월 내내 이 과학교육론에 매달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가진 학생들은. 그랬을 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예습 복습을 다 못한다라고 했을 때 예습은 좀 뒤로 밀어두더라도 이 복습만큼은 좀 철저히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나 강의 들었어 하고 교재를 한쪽에 치워놓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하면서 좀 체크할 부분은 체크를 해두고 해서 꼭 복습은 하셔서 다시 한 번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노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야. 하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 두꺼운 교재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두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졌을 때 그것을 다 본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스프링 노트라든지 노트 한 권을 준비를 해두셔서 과목별로 그 노트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 또는 기출이 되었던 부분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라고 체크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자신만의 이런 핵심 노트를 하나 만들어 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교재 두꺼운 걸 한 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핵심 노트 위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강의입니다. 강의가 뭘까요? 그렇죠. 어떤 강사의 강의를 선택을 하느냐 또는 강의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건데요. 혼자서 독학을 통해서 과학교육론을 모두 다 끝낸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기출 그런 경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강사를 선택을 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라고 해줬던 부분들만 중심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이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자신과 맞는 좋은 강사를 만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누가 먼저 출발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좋은 감독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빨리 자기 레인에서 정확하게 도착점에 도착을 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좋은 감독을 만난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역량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준비를 해 나갈 때 저와 함께 과학교문을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는 위너가 모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